27주 5일에 아기를 만났는데요. 임신을 확인하러 간 첫날, 병원에 임신을 확인하러 간 날부터 아기를 낳은 27주 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혈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병원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쉬라고 병가를 내던지 좀 휴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하혈을 하다가 병원에 이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병가만 이제 몇 번씩 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단서에 항상 진단명이 절박유산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를 어쩌면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, 그런 상황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27주 만에 나온 아이가 다행히도 너무 건강해서 인공호흡기도 달지 않고 정말 기적처럼 건강하게 자라줘서 지금 7살이 되었어요. 제가 그때 울산에 남편 직장 때문에 울산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울산에서는 도저히 이 주수의 아기를 건강하게 처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장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응급차로 서울까지 달려오면서 남편이랑 저랑 막 계속 4시간 넘게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막 두려움에 떨면서 왔었는데 다행히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. 네, 그때 생각이 나니까 울컥하네요. 네, 저도 제 아이가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첫날부터 그렇게 하혈을 시작하고 7개월 내내 끊임없이 피를 쏟으면서 내가 내 건강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했었나, 내가 너무 건강하다는 걸 자만하고 있었나 싶으면서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.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나 봐요. 제가 둘째, 셋째, 지금 셋째까지 낳았는데 큰애를 조산을 했고 둘째랑 셋째는 다 건강하게 만삭으로 낳았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바로 연고가 없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런 것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고 직장도 옮기게 되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저에게 좀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힘든 임신 기간을 거치지 않았나 싶어서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늘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그래서 매일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아기로 이제 커가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마저도 저에게는 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다른 아이들보다 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신 그만큼 아이에게 미안한 만큼 더 많이 좀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애착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. 그래서 물론 많이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의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아기를 낳았을 때 주변에서 특히 저희 부모님이랑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많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른둥이들 생각하시면서 좀 희망을 가지시면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아기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힘내세요. 제가 이른둥이와 함께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면요, 물론 모든 아이 엄마들이
매 순간, 매일매일 매 순간 행복하겠지만 저는 그 병원에 아무래도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있는데 특히 호흡기 질환이 좀 자주 오거든요. 그럼 병원에 이제 다니던 병원에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좀 새로운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이력을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근데 그때 이제 27주 만에 조산을 했고 뭐 인큐베이터에서 며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인공호흡기를 차진 않았다. 건강하게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27주 만에 출생한 아이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었냐면서 굉장히 그건 기적과 또 같은 일이다.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아이를 막 쓰다듬어 주시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. 근데 그게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그 힘든 상황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나왔지만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제 스스로 극복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준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한테 너무 고맙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해준 건 없지만 뿌듯하고 좀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있지만 건강하게 얼마든지 건강하게 나와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혼자서 이른둥이를 보는 게 쉽지는 않죠. 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울산에 남편과 함께 있다가 아이가 너무 일찍 나온 바람에 서울로 급하게 이제 오게 됐는데요. 다행히 서울에 친정이 있어서 친정에서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한 50일, 56일 정도 매일매일 병원에 이제 면회를 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아무래도 조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처음에 좀 자주 가지 못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이제 가서 좀 도와주셨고 또 지금은 인큐베이터도 이제 의료보험이 되잖아요. 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렇다 해도 사실 그게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보건소에서 그 조산하는 가정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됐었고 이른둥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연들을 좀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도 많이 받았고 아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.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진 그런 엄마와 아이들도 있었구나.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좀 힘을 내보기도 하고 용기를 가져보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주변에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는데 왜 나만 그럴까라는 원망을 좀 많이 했었는데 나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위안을 가지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방금 말씀드린 거네요. 이른둥이를 기르기에는 뭐 경제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우리나라 그 좀 시선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.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조산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지원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을 좀 받았고요. 근데 아무래도 주변 시선이 조산을 했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어 이런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많이 보내셔서 저도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좀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있고 병원에 갔을 때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작고 조금 외모도 조금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엄마로서는 조금 견뎌야 할 부분이 아닌가. 그리고 키우다 보면 건강하게 자란 아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려움은 조금씩 극복이 돼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거는 별로 없는데 제 이런 경험이 어머님들께 조금
힘이 되는 사례였으면 좋겠네요. 이른둥이 선배 부모로서 대한민국 이른둥이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사회에 꼭 부탁할 게 있다면 우선은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아무래도 이른둥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각 같은 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것 같고, 그건 또 제가 뭐 바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니까 제가 어떻게 부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일단 경제적인 제도가 좀 뒷받침이 된다면 조금 더 엄마들께서 지금 혹시 그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을 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머니들 힘내세요.